외국인을 배우자로 두면 사실 사이가 좋을수록 언어 실력은 퇴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4개 국어 출판 번역을 했고요. 또 취미로 10개 국어를 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저의 배우자가 남아공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초반부터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는 안 그래도 입시도 영어로 하고 대학 전공 수업도 전부 영어로 듣고 발표도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한국어를 쓸 일이 거의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도 로널드랑만 둘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고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게 한국어 연습 같아서 사실 되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 아니면 진짜 집에서 한국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한국어로 TV를 안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챙겨본 게 진짜 중학교 때 무한도전 본 거? 그래서 점점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감퇴하고 있다 이거를 느꼈고 또 두 번째는 언어 간섭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 언어 간섭이 뭐냐면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문법이나 어휘나 발음에 영향을 줘서 막 서로 섞이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 언어를 공부하면 불가피한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좀 심해지긴 합니다. 특히 그 특정 언어로 배운 개념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배우기 전에 특정 언어로 먼저 배운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어로 당장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칸스로 스칼렘이란 말이 있거든요. 약간 좀 음흉하게 막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도 영어로도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할지도 로날드도 잘 모르고 시아버지도 어떻게 영어로 할지 바로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쓰는 말이고 또 로날드한테는 제가 킹받다라는 표현을 알려줬어요. 킹받다. 사실 킹받다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설명도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킹받는 사진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게 킹받는 거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이해를 했어요. 킹받는 게 뭔지. 근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려면 단어가 없으니까 that's really 킹받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인풋이 섞이니까 발음, 어휘, 문법 다 섞이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안 그래도 언어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일찍부터 이거를 감지하고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실수를 하면 무조건 기억을 해놓고 검색을 해본다던가 생각을 정리해본다던가 그리고 대화할 때 단어 안 떠오르면 저는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대화의 흐름이 끊겨서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로날드는 제 언어에 대한 그 열정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대화하다가도 중간에 끊고 검색하고 다시 대화를 재개합니다. 특히 요새 좀 힘든 상태, 기가 빨린 상태에서는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괜찮은데 말할 때 유독 심합니다. 근데 주변에 국제 커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실제 언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연계국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 커플이 오히려 사이가 좋을수록 언어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관련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국제 커플의 언어 실력이 감퇴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둘만의 암호어가 생겨요. 이거는 국제 커플뿐 아니라 그냥 어느 국적이든 어느 언어를 하든 커플이 가까워질수록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가 생깁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커플 간에 서로만 알아듣는 암호어, 관용 표현 같은 거를 많이 쓸수록 사이가 좋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서로 사이가 좋을수록 대화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공유하는 추억도 많고 그래서 서로만의 인사이드 조크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저희도 구구절절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한 인사이드 조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The List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저희끼리만 알아듣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전에 같이 여행 갈 때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추천한 맛집, 그 추천 장소를 가면 실패가 없다. 한국인들끼리 회람하는 목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The List 하면 한국인들이 인증한 맛집, 기념품 이런 거를 저희끼리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에바! 에바! Emma, Kulema, Emma for your grandma, Emma for the baby. It's just focus. 이런 게 수없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굳이 막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갖추고 주술관계가 완벽한 그런 문장으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잘 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둘째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항상 잘해주고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말해도 아니면 그냥 소리만 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The blue one? Okay. Anything else? Okay. Thank you. Here you go.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 발화를 초월해서 이 비언어적으로 발달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통한달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 실력은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할수록 제대로 된 문법이나 정제된 어휘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새로 사귀기 시작한 커플 문자를 100만 개를 넘게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이 쓰는 언어 스타일이 점점 비슷해진다고 해요. 이게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랑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서로 더 배려하는 관계일수록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과 언어 스타일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비슷하게 수렴하게 되는 아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 너무너무 귀여워. 그리고 셋째는 상호 피드백 부족으로 인한 고착입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특정 오류가 고착되는 현상을 fossilization, 화석화라고 부르잖아요. 이 화석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서로 뭐 문법이 틀렸네, 발음이 틀렸네 지적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서로 알아들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던 방식대로 계속 쓰게 되고 문법 오류나 간섭 현상을 고치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그 형태가 굳어지기 쉬워집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파트너들이 잘 알아듣다 보니까 틀린 문법을 교정받지 못하고 이게 그대로 굳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로날드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지적을 해요. 전 제가 뱉어놓고 아 방금 그거 틀렸네 이러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 지적하는 거는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0번 중에 8번은 제 스스로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국제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외부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언어는 좀 정제되어야 하니까 틀린 문법이나 발음 이게 고착화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좀 둘이서 의식적으로 서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도록 독려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제가 하도 집요하게 단어 찾아보고 메모해놓고 하니까 이제 로날드도 알고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오히려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제 커플분들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한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국제 커플이 계시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